코펜하겐 대 맨유 4대3으로 코펜하겐이 승리했습니다. 전반 3분과 28분에 거쳐서 라스무스 호일룬의 멀티골이 터지면서 맨유가 앞서갔습니다만 전반에 마커스 레시포드의 퇴장으로 분위기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죠. 또 전반 끝나기 전에 코펜하겐이 2대2로 점수를 맞춰갔고요. 후반전에는 상대 핸드볼 파울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페널티킥 성공시켰지만 또 결국 후반 막바지에 동점 내준 데 이어서 교체 선수 루니 바르다지에게 실점까지 허용한 끝에 4대3으로 맨유가 패배한 경기였죠. 네, 맨유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했습니다. 이게 시작은 언제였냐면 전반 9분에 갑자기 현수막을 든 관중이 난입을 했어요.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 진짜 완전 극초반부터 난입이 터지면서 사실 이제 경기 양상 자체가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관중 난입하면 잘 안 잡아주잖아요. 네. 카메라로. 아예 안 잡죠. 관심 자체를 안 주니까. 근데 그거는 이미 선수가 공을 잡고 드리블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따라가고 있는데 관중이 거기를 딱 치고 들어와가지고 카메라에 잡혔었던 관중 난입이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전반 15분에 조니 에반스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됩니다. 네. 맨유 입장에서 너무 악재죠. 그리고 경기 중간에 관중석 쪽에서 뭐 그때 당시 저희는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입중에 저희가 소리 안 듣고 하잖아요. 근데 뭔가 좀 어수선하면서 경기가 좀 지연됐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관중석 쪽에 뭔가 좀 그런 건강 관련 이슈인 것 같은데 네. 이슈가 생기면서 경기가 좀 지연이 됐고 전반 추가 시간이 13분이 나왔습니다. 와. 그래서 결국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전반 추가 시간 9분에 PK를 내줬어요. 야, 이건 조금 불운하네요. 추가 시간이 길어지면 선수들이 아무리 뭐 경기가 중단된 동안 뛰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 물어보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추가 시간 길면 집중력이 안 흐트러질 수가 없대요. 근데 그 길어진 시간 동안 뭔가의 상황이 나왔으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관중 난입 때문에 뭔가 그 영향을 받은 부분, 분명 부정적인 어떤 불운함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쉬는 시간님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한테 이제 코펜하겐 팬들이 라이터를 던졌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뭐 섞여 들어가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거 라이터가 아니라 술입니다. 제가 거기 갔다 왔잖아요. 코펜하겐 거기. 그렇죠. 경기장에 가셨죠. 네. 거기 가보면 여러분들이 약간 라이터라고 착각하실 만한 이렇게 좀 길쭉한 모양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 안에 위스키 같은 그런 술을 넣어서 팝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그런 구조라 그 빈 통을 이제 막 던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뭐 라이터가 됐건 그 술 빈통이 됐던 간에 그거는 경기장 안으로 이물질 투척하는 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원정 맨유에 대한 홈팬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견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그런 점도 좀 있었고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레시포드가 또 퇴장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 수적 열세에 놓인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는 경기도 3대4로 이제 패배를 했으니 여러모로 봤을 때 좀 상처만 많은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맨유 경기 초반에는 흐름 분위기를 좋게 가져갔었잖아요. 이 흐름이 끊기게 된 건 아무래도 뭐 레시포드의 퇴장이 큰 영향을 줬을까요? 뭐 이게 패배 자체가 너무 한 선수의 탓이다라고 규정하기는 뭐 어떤 축구 경기에서나 힘듭니다만 그래도 레시포드 퇴장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일단은 퇴장 이전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호일룬이 멀티골 터뜨리면서 지금 챔피언스리그 득점 공동 1위를 이제 달성을 했었고 네. 특히나 지난 풀럼전에 이어서 맥과이어 에반스 조합이 또 이제 센터백 라인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안정감이 괜찮았어요. 요즘 맥과이어 선수의 폼이 약간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조니 에반스가 맨유 유니폼을 입고 다시 뛰는 걸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또 나오고 있으니 네, 옛날 AIG 시절에나 볼 줄 알았는데 그쵸. A온이랑 그래서 이제 맥과이어 에반스 조합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에반스 부상으로 라팔 바란 투입되면서 사실 이제 터나 감독이 그렸었던 큰 그림에는 당연히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었던 맨유고 이게 10명이서 버티기는 상당히 원정에서 변수가 많았습니다. 저희 직관의 맛 영상 보면 김민재 선수가 여기 코펜하겐은 홈에서 챔피언스리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긴 팀이 없다라고 언급을 한 것처럼 코펜하겐 원정은 안 그래도 굉장히 빡센 원정인데 여기에 10명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선수들을 상대를 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였고 뭐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이후에 저는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전반 추가 시간이 일단 많이 나왔고 그 와중에 동점골을 허용을 했잖아요. 네. 만약에 맨유가 이거를 2대1 혹은 2대0으로 전반만 잘 막았더라면 이건 후반의 양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펜하겐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따라간 게 너무 주요한 선택이었고 맨유가 다시 앞서가는 골을 터뜨렸음에도 그 이후까지 계속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었던 건 결국 이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홈에서 좋은 경기를 펼쳤었던 코펜하겐의 그런 퍼포먼스가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직접 입중계하실 때 옆에 단군님 계셨잖아요. 네. 맨유 찐팬. 그렇죠. 보고 있으면 더 몰입됐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저는 사실 이제 맨유 팬도 아니고 코펜하겐 팬도 아니잖아요. 근데 입중계가 아니라 그냥 단군 형이랑 어디 술집에서 이제 축구를 보고 있었다? 네. 그럼 개 놀랐죠. 네, 진짜 개 놀랐죠. 많이 참으셨나요? 지인이면 진짜 개 놀랐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제 또 입중계는 또 많은 팬분들이 보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이제 몰입이 되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보는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좀 당근이 형 보면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지난 풀럼전에도 텐션 진짜 낮아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텐션이 낮냐고 했더니 요새 메뉴가 너무 못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오늘 호일룬 2골 터질 때까지 분위기 엄청 좋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레시 퇴장 나오고 밀리고 동점되고 결국에는 역전패 당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하필 코펜하겐 마지막 득점자 이름이 루니 바르다지입니다. 루니야. 네, 루니. 어. 17살이거든요. 진짜 어린 선수인데 그 슈팅 하프발레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히게 네. 차서 루니의 마지막 골로 이제 맨유가 또 패배를 하다 보니까 당근이 형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김인직 씨 봤거든요. 네네. 짤로 봤는데 우리 김인직 씨도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이제 풋살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감스트님. 네. 감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 치타랑 기린이 날아가는 짤을 저도 방금 보고 들어갔거든요. 레시포드 입간판도 굉장히 이제 꾸지람을 많이 주더라고요. 네네. 그게 있는 것도 신기하긴 한데 그래서 오늘 그럼 경기 총평을 해보자면 맨유에게는 상당히 불운한 경기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불운한 경기였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퇴장이라는 변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앞서가는 골을 터뜨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잘 지켜내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코펜하겐이 잘 푼 것도 있었습니다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도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는 좀 힘들었었던 경기다. 좀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챔스 A조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에른 뮌헨 4전 전승으로 조 2위에 올라섰고요. 코펜하겐은 4전 1승 1무 2패로 승점 4위 기록하면서 2위입니다. 그리고 갈라타사라이가 1승 1무 2패로 승점 4점, 조 3위고요. 맨유는 1승 3패로 승점 3점으로 조 최하위에 올랐습니다. 맨유는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무조건 승리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팀의 결과에 따라서 맨유의 16강 진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까지 따져봐야 하는 조금은 복잡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아스날과 세비야 경기가 있었죠. 아스날과 세비야 2대 0으로 아스날이 승리 가져갔고요. 또 직전까지 직접 중계하고 오셨죠. 그렇죠. 되게 아스날 팬분들도 편안하게 경기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일방적인 경기였고요. 아스날의 경우는 역시 이번 경기에서 잘했던 포인트가 마르티넬리와 사카 네. 좌우 측면의 이 윙포워드들이 상대 수비를 정말 말 그대로 녹여버리는 활약을 했고요. 리그에서는 사실 이 두 선수가 역시 집중 견제를 좀 받는 애들이 많았는데 챔피언스 리그 특히 세비야가 이번에 주전들 뭐 라키티치 같은 선수들도 빠지고 벤치에 두고 뭐 당장 수마레도 벤치에 두고 뭐 이렇게 오캄포스 벤치에 두고 왜 약간 실험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비야가 좀 실험적인 라인업으로 나왔는데 아스날 공격진이 좀 편하게 공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로서는 정말 경기 내내 좀 편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2대0 승리,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챔피언스리그 올 시즌 두 번째 경기였거든요. 군어분들한테는 아주 좀 기분 좋은 오늘 또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 중간에 토미야스 선수가 하프타임에 교체됐잖아요. 네. 혹시 이게 부상 때문인 건 아닐까요? 중계 중에는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토미야스가 이렇게 경기 중에 갑작스럽게 빠진 거는 다른 선수면 모르겠지만 토미야스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부상에 대한 변수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경기 끝나고 아르테타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터뷰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 토미야스는 예방 차원으로 뺐다. 근데 예방 차원이라는 말이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토미야스가 그동안 부상이 많았기 때문에 더 뛰겠다가 진짜 아플까봐
빼줬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뭔가 근육 쪽에 경련이라든지 경미한 통증이 있어서 빼줬을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지금 토미야스의 몸 상태가 어떤 거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 선수한테는 항상 부상 리스크가 따른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명의 선수가 더 있잖아요. 사카 선수도 부상이 의심되는 듯한 모습이 있기는 했죠. 가장 안타까운 좀 소식이죠. 네. 2대0 승리로 좀 깔끔하게 경기를 마쳤어야 했는데, 사카가 공중볼 뜨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목 쪽이 순간적으로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네. 그 발목 쪽 짚을 때 약간 잘못 짚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뭐 발목을 삐었다든지 혹은 이제 인대 쪽에 좀 부담이 있었다든지 이런 상황이 좀 의심이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사카가 어떤 상황인지까지는 지금 공개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카가 올 시즌 아킬레스 쪽 통증도 좀 있었던 기간이 있었고, 발목 쪽도 좀 아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업데이트가 된 게 있다면 혹시 채팅창을 통해서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왜냐면 저희가 경기 직후에 지금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확실한 건 경기 중에는 사카가 부상을 좀 호소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들이 연이어서 이어지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지금 뭐 아르테타 피셜로 사카는 뭐 부상이 아니다라고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뭐 저희가 정확하게 또 확인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진짜 인터뷰가 올라온 건데, 타박도 어쩌면 주말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사카의 몸 상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은케티아는 기사를 보니까 후연을 불참했다.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주스도 복귀를 해야 되고, 은케티아도 후연을 빠졌고, 여러모로 최전방 공격수에 대해서 오늘 트로사르 가짜 9번이 나왔는데 아스날 좀 변수가 있는 상황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세비야 경기 보면 96분까지 슈팅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끌려가는 경기였잖아요. 네. 이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험적인 라인업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얼마 전에 부임을 했는데, 6부 리그 팀 상대했던 코파델레이 1승 말고는 6경기에서 1승 말고는 결과가 안 좋아요. 내용이 조금 좋아지나 싶은데 이번에 너무 못하더라고요. 아까 희연 아나운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96분까지 슈팅 0개.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심이 추가 시간 좀 더 줘서 마리아노 디아스가 에이 모르겠다고 멀리서 찬 슈팅이 다행히 유효 슈팅이 됐어요. 슈팅 하나, 유효 슈팅 하나,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세비야가 참 분위기가 안 좋다. 어느 때보다도 위기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세비야는 분위기가 조금 더 올라와야지 앞으로 경기를 풀어가는데 더 원활하겠네요. 그럼. 그렇죠. 이 세비야의 경우는 당장 이 리그도 지금 10위권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라리가에서의 반등을 포함해서 지금 예전 세비야 같은 어떤 위상을 좀 잃고 있는데 어떻게 좀 반등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B조 상황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스날 4전 3승 1패로 승점 9점 1위에 올랐고요. 16강 진출이 매우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또 에인트호번 1승 2무 1패로 승점 5점 2위고요. 랑스는 4전 1승 2무 1패로 승점 5점 3위. 세비야는 2무 2패로 조 최하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에 오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죠. 또 그 밖에 챔피언스리그 스코어들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폴리 대 우니온 베를린 1대1 무승부로 경기 마쳤고요. 레알 소시에다드 대 벤피카 3대1로 레알 소시에다드가 승리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 대 갈라타사라이 2대1로 미넨이 이겼고요. 에인트호번 대 랑스 1대0으로 에인트호번이 승리 가져갔습니다. 또 레알 마드리드 대 브라가 3대0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했고요. 잘츠부르크 대 인터밀란은 0대1로 잘츠부르크가 패했습니다.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스코어까지 전부 살펴봤습니다.